안녕하십니까. 깡수학의 수학 한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식이계산, 다항식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기호를 쓴다는 건데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수학을 더욱더 명료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수학자들은 이 문자를 사용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다항식의 계산, 다항식,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져 있죠.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곱하기,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항식에서는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분배 법칙이에요. 어떠한 곱하기인데요.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3 곱하기 4라는 건 물론 이제 3을 4번 더한다는 뜻도 있지만 3 곱하기 4라는 건 이제 또 다른 개념을 탄생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 4, 12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3cm와 4c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요 넓이를 뜻하기도 하죠. 3 곱하기 4는. 그래서 곱하기의 의미는 이제 어떤 길이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넓이의 표현을 주로 나타낼 때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가 있을 때는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a를 b에 곱하기도 하고 a를 c에 이렇게 곱하기도 하는데요. 곱해서 더해지게 되는데요. 값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한 변이 곱하기는 넓이에 대한 개념이니까 요 a를 요 세로 변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b 더하기 c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b가 되고 얘는 c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a랑 b 더하기 c, a랑 b를 곱했다는 얘기는 b 더하기 c를 곱했다는 얘기는 요 전체 넓이를 계산해내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따로 더한 거랑도 같겠죠. 다시 a랑 b 더하기 c를 곱한다라는 것은 넓이를 뜻하는데 요거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요 넓이는 ab가 되고요. 요거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a랑 c를 곱해서 ac가 됩니다. 둘을 더한 거예요. ab 더하기 ac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값하고 항상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요. 곱하기가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곱하기는 a에도 곱하고 여기에 b도 곱해서 여기 있는 덧셈을 계산해내면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자를 쓰게 됐다는 얘기는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어떻다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화시키는 거죠.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심플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에 대한 문제를 하나만 좀 풀어보고 또 다음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x에 x 플러스 1, 그 다음 빼기 3분의 2 곱하기 2x 곱하기 6x 마이너스 9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합시다. 좀 기네요. 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도 곱하고 여기에도 곱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x의 제곱. x 곱하면 x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얘랑 곱하면 2분의 1 x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수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약분 잘 되네요. 숫자끼리 곱하는 거죠. 약분하면 2가 되고 2는 4x인데 마이너스 4x에 x 두 개니까 제곱이 될 거고요. 또 얘랑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 이렇게 약분되고 3이고요. 3이 6이 됩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곱하니까 6x. 그 다음 요 마이너스는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1 곱하기를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겁니다. 분배하면 뭐가 됩니까? 7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거가 다 바뀌겠죠. 따라서 이제 문자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항이 같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동류항끼리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3x의 제곱에다가 3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1과 더하면 계속끼리 가죠. 2분의 7x의 제곱. 이렇게 다항식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x를 보겠습니다. x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동량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하는데 계산하면 5x가 돼요. 5는 2분의 10이고요.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1x. 숫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숫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내림차식 형태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2분의 7x의 제곱, 2분의 11x 플러스 1. 다음 다항식을 계산을 이렇게 해낼 수 있겠습니다.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도 곱하기인 경우에 이렇게 분배를 하여서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로 이제 그 다항식 계산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누기예요. 나누기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나누기는 뒤에 있는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분모로 가죠. 이렇게 나누기 C가 분모로 가서 C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나누기 C는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 취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게 더 편안하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분을 하는 게 맞고요. 역수를 취해서 계산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서 6xy의 제곱에 마이너스 9x의 제곱 y에 그 다음 나누기 4분의 3xy가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나누기니까 여기에도 나누고 여기에도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데, 특히 이런 분수가 존재하게 되면 바로 나누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얘를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 취해서 계산할 겁니다. 는 6xy의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y에 곱하기로 고치면 3분의 4가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요 xy를 위에다 써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얘는 원래가 여기에 곱하는 거 맞습니다. 분자에 곱하는 게 맞는데 역수를 취할 거지 않습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xy는 분모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좀 조금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아마 계산 문제에서는 틀리지 않고 다 잘 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곱하기니까 이 곱하기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각각이 분배를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3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2가 되고 2, 4, 8이 됩니다. 그래서 8에 자, x는 없어져요. 그리고 y도 하나 약분돼서 두 개니까 하나 y 2제곱이고 y 1제곱이니까 빼버리면 y가 하나 남겠죠. 자, 그 다음 요것도 분배해서 빼는데 3이 되고 3, 4, 12가 됩니다. 마이너스 12. x는 하나 없어지고요. y는 없어지면서 x만 하나 남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원래 분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역수를 취해줄 때 이놈은 어디로 내려간다? 3을 따라 분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 형태가 주어졌을 때는, 분수 형태의 다항식, 덧셈 뺄셈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게 좋냐면 통분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통분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건데, 또 이 부분에서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또 문제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계산 부분의 막 어려움보다는 이 실수하는 부분들, 이 주의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단원을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부분이 자기도 똑같은 부분을 실수했다면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3분의 5x-3y 그 다음 빼기 2분의 요거 x-2y 더하기 x를 간단히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다항식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분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이걸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6을 곱해버려요. 물론 6을 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방정식일 때. 1차 방정식일 때에 양쪽에 등호가 있어서 여기가 뭐 는 얼마야 라고 돼 있을 때 분모를 없애고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양쪽을 6을 곱한 것이지 이거는 다항식이에요. 방정식과 다항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숫자 3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임의로 6을 곱했어요. 그럼 숫자가 달라지죠.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분과 곱하는 건 좀 다릅니다. 자, 다시 유념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아, 통분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는 6분의 분모에 2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2를 곱하셔야 됩니다. 2를 곱할 때 요거는 한 덩어리예요. 분모와 분자를 나누었을 때는 가로가 없어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로가 있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분배할게요. 그래서 10x 마이너스 6y 자 마이너스에 6분의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 얼마 곱했습니까? 3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에다도 얼마 곱해야 돼요? 3을 분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저기 3x 마이너스 6y가 되고요. 더하기 6분의 얘는 1이기 때문에 6분의 얼마? 6x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또 한 부분이 있죠. 얘에 있는 요 마이너스가 요거를 이제 요거랑 같이 연산을 할 때 요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가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분배를 해 주셔야지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6x가 되면 안 돼요.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는 6분의 10x 위에 분자에 쭉 정리를 하게 되면 10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x 조심해야 되죠? 플러스 6y 그 다음 플러스 6x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동량끼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7x에다가 13x가 됩니다. y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네요. 그죠?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니까 0이 되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6분의 13x라는 답을 가지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 뭐였습니까? 통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항식이기 때문에 통분하셔야 됩니다. 방정식처럼 푸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분모와 분자는 가로가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모, 분자는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곱할 때 뭐 한다? 분배해 주셔야 되고 특히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에서는 분배를 하게 되면 분자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계산하시고요. 세 번째 형태 이제 문제 좀 조심해야 될 몇 문제만 더 정리를 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계산 형태 문제 긴 형태 있지 않습니까? 긴 형태 문제의 형태가 길어요. 뭐 가로도 많고요. 9x-3y 마이너스의 중괄호 3x 마이너스 2y 그 다음 마이너스의 3y 마이너스 5x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때요 이제 식을 이제 잘 정리해서 쓰는 연습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식이 너무 길어요. 줄여져 나가긴 하겠지만 식이 계산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되게 길어집니다. 답을 구하는 과정까지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가로도 많고 혼합 계산으로 되어 있는 형태일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었죠. 자 이런 형태로 풀어나가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3x 빼기 2y 마이너스 3y 플러스 5x. 그죠? 그럼 플러스 5x랑 3x 동량이니까 8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y.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 중괄호 안에 있던 놈들이에요. 가로가 있는 거죠. 한 덩어리예요. 요 마이너스가 다시 분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한 줄을 마무리를 지어준다면 9x-3y에 마이너스의 8x-5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묶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 마무리. 그러면 9x에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5y가 되면서 는 마무리 해주면 도리 계산하니까 뭐가 돼요? x 동량. 그 다음 도리 계산하면 플러스 2y라는 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도 식을 쓰는데 많이 사용하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자, 유형 문제들 중에 보통 이제 분수가 나와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소수나 분수를 배우고 나서는 문제들이 분수의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이나 약분들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분수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통분을 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도 봤지만 통분을 하는 게 맞지만 어떤 때는 약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xy 분의 16x제곱 y의 마이너스에 2xy의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 3xy에 마이너스 8x의 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통분하게 되면 분자에 곱해져야 하는 식들이 많고 식도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 보시면 사실은 이제 2분의 3 빼기 7 이거 우리 계산 이렇게 하죠.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죠. 이거를 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빼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하트라고 할게요. 하트. 막 사랑이 막 느껴지죠? 막 열심히 더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약분이 잘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약분하면 4가 되고요. x는 하나만 남아요. 마이너스에 요 약분하면 분모가 2가 남네요. 그리고 x는 하나 없어지고요. y가 분자에 하나 남게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분배하는 겁니다. 자, 얘는 2분의 3에다가 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3y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약분하면 4가 되고요. x는 하나 없어지고 따라서 x 이렇게 됩니다. 자, 동량이죠. 8x가 되고요. 동량입니다.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양한 형태를 익히셔서 문제를 더욱 심플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입체도형을 이용해서 활용 문제를 다루는 다항식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뿔 문제를 좀 많이 물어보게 돼요. 왜냐면 이제 그 넓이, 원의 넓이를 또 구할 수 있느냐와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을 사용을 하는지를 묻는 형태가 이제 그 원뿔의 내용이 그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뿔 문제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원뿔이 있다고 합시다. 높이가 얼마냐 물어봤네요. 높이가 얼마냐? 높이를 기호로 우리가 보통 이제 h라고 많이 쓰는데요. 높이 h. 자, 밑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밑변의 길이를 3a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제 요거의 부피는 이제 볼륨의 약자라고 해서 v라고 많이 쓰죠. 이게 주어지기를 24파이에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마이너스 18파이에 a제곱 b. 이게 부피가 주어졌을 때 h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나누면 되죠. 자, 우리가 식을 정리했을 때는 물론 이제 바로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실수할 가능성도 많고요.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이항을 하든지 아니면 분배를 하든지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부피 이렇게 구하죠. 3분의 1에 밑넓이 파이 r 제곱이에요. 반지름 r이 3a니까 9a 제곱 파이가 되겠다. 그죠? 곱하기 높이 h 이건 잘 모르겠어요. 는 구했더니 24파이에 a 세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18파이에 a의 제곱 b가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이거 얼마죠? 3이다. 그죠? 그래서 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h는 24파이 a의 세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18파이에 a 제곱 b 나누기 요게 3a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분수가 아니니까 굳이 역수 취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각각 나누세요. 잘 나눠집니다. 분수로 되어 있을 때 이 뒷부분이 분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마무리 계산해보면 3으로 나누니까 8이 되고요. 파이는 없어지겠죠? a제곱 없어지니까 하나 남고 여기는 b세제곱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다시 얘와 얘를 또 나눌 겁니다. 3, 6, 18 마이너스 6 파이 없어지겠고요. a제곱 없어집니다. b만 남겠죠. 그래서 8a b세제곱 마이너스 6b라는 식을 높이를 가지게 됩니다. 어때요? 할만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항상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좀 식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참 좋겠지만 이렇게 쓰는 과정이 좀 쉽진 않습니다. 어렵고요. 또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른지도 눈에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식을 부피를 구하는 원래 식을 쓴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갈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이제 그 다항식에서 좀 자주 또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마지막 형태 문제도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A가 5분의 3x 더하기 y고요. B가 7분의 x-2y 1대 이거 1대 3a 마이너스 그 다음 b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3b를 계산해봐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거를 xy 여기 있죠. xy x 이것을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난리 납니다. 식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놓고 문제 이제 힌트로 이렇게 주어져 놓고 다음을 계산하여라 나오면 이거를 빨리 뭐 합니까? 정리하세요. 정리한 후에 대입하세요. 정리한 후에 그래서 꼭 주의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대입을 정리 후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리가 굳이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문제들이 이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시켰을 때 더 깔끔하게 풀리는 경우가 심플하게 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많네요. 이 안에 거를 먼저 정리해보면 이거 이렇게 분배해야겠다. 그죠? 그러면서 플러스 6b, b, 7b,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굳이 식을 여러 번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7b에다가 플러스 2a인데 aa. 그죠? 5a. 마이너스 7b가 되면서 이제 여기다 대입시킬게요. 5 곱하기 5분의 3x 플러스 y 마이너스 7에 곱하기 b가 7분의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다. 그죠? 는 따라서 요놈과 요놈은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3x 플러스 y가 되고 얘와 얘는 없어지도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뭐합니까? 분배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얘는 플러스 2y의 값을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 동량끼리 계산합니다. 2x 동량끼리 계산하세요. 3y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더 많은 유형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교과 과정에서 좀 주로 많이 물어보고 또 학생들이 주의 깊게 풀지 않으면 실수가 많은 문제들 유형을 이렇게 뽑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교과서나 또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셔서 수학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